다음 신설의 적용을 보겠습니다. 신유일주에게 병오년에는 오화 도화살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도화살은 자신의 기와 재능을 드러냄과 더불어 그 자체로 주변의 관심과 주목도를 끌게 되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이 오화 도화살의 기운이 일간 신금에게는 편관이 되기 때문에 명예와 직위, 권위 등에서 그 기운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살은 양날의 칼이 되기 때문에 관심과 주목도가 오르는 것이 무조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 편관의 긍정성을 염두에 두고 공공의 이득이나 대중적 깨우침과 재미 등을 위한 명분으로 책임을 다하고 헌신하는 느낌을 취한다면 도화살의 긍정성을 잘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신유일주 일지유금도 도화살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유금의 지장간 안에는 경금겁재, 신금비견의 기운이 내재해 있어 겉과 속의 모든 기운이 금기운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신유일주는 겉에 보이는 모습과 마음에서의 생각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는 솔직하면서도 일관된 느낌을 주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느끼는 그대로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오해가 생기는 단점도 됩니다. 그리고 신유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 홍염살의 기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겉에 보이는 매력 이상으로 가까운 사람과 오래 함께 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새로운 매력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신유일주의 유금 도화살과 병오년의 오화 도화살은 충돌하는 기운이 되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닌 만큼 냉철함과 뜨거움, 차분함과 발랄함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 기운이 따로 작용하기만 하면 들쭉날쭉 변덕스러운 느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유일주 스스로 마치 자동차의 속도 전환을 위해 기어 변속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두 개의 충돌하는 기운이 조화로움을 찾고 연결성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당한 시간적 여유와 마음의 완충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신유일주는 병오년에 양인살의 기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양인살은 그 자체로 저돌적이고 고집스러우며 투쟁적인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 작용을 한다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과도하게 기운만 발산하고 벌어진 상황들에 대한 뒷수습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유일주에게 병오년의 양인살 기운은 관성의 기운이 되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에서 경직성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은 강력한 권위와 돌파의 힘이 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각종 충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분하게 잘 참고 기다리는 듯 하다가 갑자기 훅 질주하는 모습의 극단적 반전의 느낌이 나타나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의 의견 등에 대해서 편안하게 경청하는 중에 하고자 하는 말을 미리미리 하여 신유일주 본인의 생각에 대한 범위를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용적이면서도 할 말은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과 절제된 듯 하지만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 등이 긍정적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다음 12신살의 관점에서 신유일주 일지유금을 기준으로 병오년의 지지인 오화는 연살이 되고 일지유금은 장성살이 됩니다. 연살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도화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2신살의 흐름에서 도화살의 기운이 작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만이 아니라 순수한 기운 관계의 작용에서 도화의 기운이 생하는 것인 만큼 연살을 진도화살이라 부르면서 그 작용력이 더 크다고 봅니다. 더불어 장성살의 기운이 연살의 기운을 맞이하는 것은 마치 왕의 옆으로 재능과 끼를 뽐내는 예능인들이 포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두 기운은 각각 자기 중심성이 크기 때문에 따로 놀게 되면 엇박자가 나면서 구솔이나 충돌이 생길 수 있지만 조화로움을 찾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 뚜렷한 권위와 인기를 더해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화 연살의 기운은 일간 신금에게는 편관이 되기도 하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마치 과거 마당놀이 하던 사람들이 왕의 행태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모양새가 되어 명예가 실추될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오히려 왕의 업적을 칭송하고 더 널리 왕의 미담을 퍼뜨리는 효과를 낼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유일주는 병원연의 편관 연살 기운에 대해 일단 타협하고 포용하고 수용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자신을 위한 역할의 흐름으로 나아가도록 양방향의 기운들에 대한 주도권을 잡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반응과 행동 전에 깊게 심호흡을 하듯이 외부의 기운을 흡수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잘 소화한 뒤에 다시금 외부로 뿜어내는 연결과 조화의 과정을 만들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유압 쇼바가 천천히 압축했다가 다시 천천히 이완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신유일 주일간 신금은 병원연의 지지인 오화를 맞이하여 천을귀인의 기운이 도래하게 됩니다. 천을귀인의 기운은 그 자체로 인생 복락을 주는 기운이 아니라 마치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자이로스코프와 같은 기운이 됩니다. 그만큼 한쪽으로 휩쓸릴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쪽 힘의 작용을 통하여 균형감을 유지하게 해주고, 그러한 균형감이 극단적 부정성을 방어해주기에 안정적이고 평탄한 느낌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유일주는 병원연의 천을귀인의 기운이 무조건 작용할 것이라 기대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천을귀인의 긍정적 특성을 이해하여 과도하게 극단적이거나 고집스러워지기보다 일단 수용과 긍정 뒤에 자신만의 새로운 색깔로 나아가려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면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신유일주 일지유금은 12운성론의 관점에서 건록의 흐름이 됩니다. 건록은 12운성론의 흐름에서 최고의 정점인 제왕으로 가기 전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힘도 좋고 경험의 완숙미도 넘치는 기운입니다. 하지만 긴 경험의 시간을 거주었다는 것은 융통성이 과다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절대적 도덕률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망신의 기운이 올 수도 있고 그 망신의 흐름 속에서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신유일주는 외부의 압박이나 상황 변화 등에 대해서 충분히 잘 버틸 수 있기도 하지만 굳이 필요 이상의 자존심 싸움으로 기운을 낭비할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유일주는 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신의 기운이 소진될수록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 책임의 무게를 떠안는 것도 좋고 자신의 전문성을 더욱 갈고 닦기 위한 노력의 흐름으로 나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신유일주에게 병원연에는 병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병은 실제로 병이 난다는 의미보다는 병상에 누운 환자와 같은 마음 상태를 갖게 되는 의미로 먼저 보면 좋습니다. 병상에 누운 환자는 살아온 날들을 관조하고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며 몸의 힘이 빠지면서 기운이 쇠하기는 하지만 필요한 곳에만 기운을 쓸 수 있는 정제된 마음 상태가 됩니다. 물론 부정적 느낌으로 병상에 누워 있으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모든 게 귀찮고 답답한 마음에 벗어나고 싶은 변덕스러움이 커지고 건강한 때를 그리워하는 우울감이 자리할 수도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욕구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유일주의 건록의 기운이 병원연에 병의 기운을 맞이하는 것은 상승하던 기운이 갑자기 하강하는 기운을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생기고 방어적이 되며 돌발적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시간적 여유의 흐름 속에서 두 기운이 조화로움을 찾으면 건록의 기운은 자신의 기운이 일부 빼앗기는 것 같지만 결국 그 희생과 헌신이 더 큰 도약을 하게 해주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느낌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병의 기운은 건록의 기운을 통해 힘을 받으면서 잠재된 기운을 발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유일주에게 병원연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면서도 새로운 영역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